안녕하세요. 행복한 백수입니다. 요즘 매물을 조사하고 있어요. 우리 종강수업에 이렇게 추천 매물들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매물 점검을 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들을 좀 체크를 많이 해보고, 그것들을 보면서 매수 시점이 늦어지면 안 되겠다. 지금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되면 정책 나오면 그걸 보고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것보다는 대선 전에 가급적이면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6월 전에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희 카페에서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위한 마케팅 특강이 있어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가 필요하죠? 대부분 광고 홍보를 진행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외주를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심플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고, 외주를 줄 때 어떻게 해야 똑똑하게 줄 수 있는지, 돈을 불필요하게 많이 쓰지 않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는 최적화되신 분 북일님 모시고 자영업자 특강이 있습니다.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어차피 약간 소수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 가지고 제가 예전에 진행된 강의에서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위한 강의만 특별히 빼가지고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진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못 들으셨던 분들이 지금 대부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관심 있으신 분,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즘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그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5기가 곧 종강입니다. 종강 시간엔 항상 제가 추천 물건을 가지고 품평을 해봅니다. 이 물건이 지금 현재 어떠하다. 네, 그리고 추천할 만하다. 매수할 만하다. 실투금 이 정도 선에서는 여러분들이 못 보는 이런 물건도 있다. 이런 거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거거든요. 오프라인 신청이 워낙 많아가지고 자리는 거의 없는데 혹시나 한두 분이라도 특히 이제 저희 기존 수강생이 아니신 분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여기도 홍보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25일 날 저희가 그 고민 상담 있으면 와서 같이 대면해가지고 우리가 저랑 그다음에 운영진 분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들어보고 서로 얘기 나누고 그다음에 솔루션을 좀 제안을 해드리고 이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강의장 오픈한 기념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 가지고요. 웬만한 뭐 상담에 비해서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 가지고 챙겨서 신청해 주시면 아마 엄청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대선 후에 매수하면 늦다. 제목이 자극적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팩트예요. 지금도 지금 계좌가 안 나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계좌 달라고 하면 계좌를 안 나오는 것. 특히 중심부일수록 뭐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좀 잠잠한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뉴스가 한 발 늦잖아요. 현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 예, 그런 걸 좀 말씀드려보고. 왜 대선 후에 매수하면 늦냐? 이걸 좀 말씀드려볼게요.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싫어요. 특히나 실거주인데 당장 이번에 내가 계약서를 쓸 건데 대출이 이만큼 나올 줄 6억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계약서 쓰려고 하는데 6억이 나올지 안 나올지 불확실해졌어. 이런 걸 제일 싫어한다고. 이분들이 뭐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뭘 따진다? 뭐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우상향할 것인가? 뭐 엄청나게 뭐 언제 어떻게 꺾일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대출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런 내가 이제 있는 자금들을 체크해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내 자금이 빵꾸 날까 봐 이런 것만 제일 걱정하신다고요. 그거 외에는 특별히 오히려 그런 걸 신경 쓰는 사람은 실거주자보다는 투자자라든지 뭐 이런 성향의 어떤 매수자에 더 가깝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없어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예. 지금 우리가 최근에 맞닥뜨렸던 불확실성 뭐가 있냐? 첫 번째가 작년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부터 시작된 입주 물량, 둔촌주공, 광명, 트리우스 광명, 레미안 라그란데 이문 1구역 요런 물량들이 닥칠 것인데 이걸로 인해서 약세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 예, 요거는 사실상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들 상황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다 해결됐죠? 둔주는 훨씬 더 많이 올랐고 광명 2구역의 마피도 많이 해결됐고 이문 1구역 신고가 막 나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레미안 라그란데. 그래서 얘는 끝났다. 끝. 불확실성이 끝났어. 정치 상황은 어떻게 시작했죠? 작년 12월 달에 그 개헌부터 시작됐죠. 개헌부터 시작돼가지고 탄핵을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뭐예요? 조기 대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안 보이네 제 머리 때문에. 예. 자, 대선. 이제 남은 건 대선이죠. 탄핵은 끝났으니까. 자, 대선이면 대선 이후에 이 불확실성이 해결될까요? 그럴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제 후보가 등록이 되면 불확실성이 뭐 없어진다. 상당 부분 없어진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후보들의 정책도 다 나오잖아요. A 아닌 B인데 A, B의 어떤 공통 정책이 있을 수 있고 A가 됐을 때 최악의 경우, B가 됐을 때 최악의 경우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죠. 상당히 없어지는 거죠. 이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확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거래가 좀 안 된다? 아니면 뭐 매가가 떨어진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가 거의 완벽하게 적용된 모습이고 지금 뭐 중심부는 오히려 호가를 더 올려요. 예. 뭐냐면 계좌 달라고 그러면 호가를 또 올리고 그만큼 이제 토지거래 허가 상황에 대해서 이걸로 인해서 뭔가 약세가 나온다든지 이럴 상황들을 기대를 좀 해봤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그렇지 않고 얘만 또 문제냐? 여기 중심부 토지거래 허가를 했잖아요. 중심부를 했는데 그 주변으로도 어떻게 해요? 이쪽 주변으로도 갭투자 물건이 서서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이게 5월 초부터 지금까지 연휴를 거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더 늦어지는 게 오히려 그게 더 문제다. 예. 대선 이후까지 바라보고 있는 게 더 문제다. 매수하실 분은 좀 빨리 매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은 6월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후보만 나와도 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5월 초부터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나 없어졌잖아. 어떻게 해요? 그럼 수도권의 실수요자분들이 더 이제 확실하게 움직이겠죠. 이제 대선 후보가 이렇게 나왔네? 둘 얘기를 들어봤더니 양쪽 다 뭐 실수요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 없겠네.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네. 이런 관점으로 불확실성이 벗겨지는 것만으로도 거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태연하게 대선 결과 나오면 그거 보고 사야지. 뭐 이런 관점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지.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7월 달부터 3단계 DSR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뉴스에 3단계 DSR을 어떤 식으로 시행할지 구체적인 안이 잘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빨리 7월 전에 사야 되겠다. 이런 조바심이 생긴 분들이 많겠죠. 물론 이걸 알고 지금 먼저 움직이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오기 전에 차라리 계약이라도 해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나마 또 이게 한 번씩 호가가 오르면 화가 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통령 선거 후는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지금 5월부터 거래가 크게 살아나고 중심부는 계속 호가 강세가 나오고 그다음 강남 같은 경우는 이미 오른 양이 작년보다 더 올랐어요. 예. 뭐 양천구, 송파구, 서초구는 작년보다 조금 덜 올랐지만 작년만큼 이미 올랐고 강남은 거의 뭐 작년보다 더 올랐단 말이에요. 작년 12개월치를 4개월 만에 다 따라잡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강남은 두 자릿수 상승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KB 기준으로 두 자릿수 상승 뭘 의미하냐면 KB 기준으로 만약에 10이다. 전년 대비 10%가 올랐다라고 하면 여기서 곱하기 한 3.5배 정도 해주면 돼요. 좋은 그 인기 있는 단지. 전년 대비 만약에 10% 올랐다라고 하면 한 35% 가격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오른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아주 인기 있는 단지 더 오른다. 원베일리라든지 뭐 이런 단지들 더 오른다는 거죠. 거기 뭐 강남과의 서초구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런 이제 불확실성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벗겨지니까 벗겨졌죠. 토제 뭐 나와도 별거 아니네.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구나.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사야 되는데 그걸 미루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 내가 계산해놨던 작은 계획에서 벗어나 버린 갑자기 변수가 생겨가지고 대출이 확 줄어가지고 정책적으로 뭐 은행 그 대출 한도가 다 찼다고 해가지고 안 해줘가지고 그런 거 내가 2주택이어도 대출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2주택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못 사는 거. 이런 거 빼고는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네? 확실하네? 이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에 큰 문제가 없네? 이런 분들은 실수요가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서울 거리가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수도권 거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실수요자들이 더 바쁘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면 이제 입주 물량도 급감을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남은 입주 물량도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또 국지적인 입주 물량 빼고는 장기간 이제 입주가 없는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전세가 강세에 의해 가지고 이제 수도권의 매매 거래가 쭉쭉쭉 늘어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5월에서 8월까지 쭉쭉 불 붙고 새로운 대통령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을 막 확 바로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몇 달 지나서 이제 불장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정책으로 해가지고 규제를 하겠다.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9월 되면 또 뭐예요? 토제를 연장할 건가 말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슈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권에서의 정책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대출 한도가 또 소진됐다고 하면서 또 자체 규제를 할 거예요. 이제 시장이 많이 뜨거워지면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게 되면 그래서 연말에 다가갈수록 좀 소강 국면으로 가고 근데 26년은 좀 다르겠죠. 26년은
물량이 더 없죠. 무조건 뭐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다, 26년도 오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이 정책을 좀 봐야 됩니다. 예, 정책이 만약에 수도권 눌러주고 지방을 살린다,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큰 어떤 틀에서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26년도는 더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가급적이면 그 매수하실 실수요자분들은 대선 전에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